안녕하세요. 2017년 사기암 진단으로 여명 6개월 선고받았지만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인 것 같아요. 우리 집에 텃밭도 거의 다 완성이 돼 가네요. 어제는 지리산에서 모이를 캐서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오늘은 저희 마당 응달진 곳에 심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모이가 약간 습한 데서 잘 자란다고 해요. 마당은 이게 좁지만 이것저것 심고 싶은 건 많은데 암에 좋다는 작물부터 먼저 심어 보려고요. 보내주신 모이향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양평이나 가평점 가까이 사시는 우리 아마누님들 모이 모종 얻으러 오시면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없는 텃밭을 잔디를 걷어내고 만들려고 이렇게 막 애를 쓰다 보니까 맨 땅에 삽질하는 제 남편이 더 고생이라 좀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즐겁게 삽질을 하면서 본인도 즐기는 것 같아 한편 위안이 되기도 하네요. 오늘 비가 온다니까 좀 비가 내리고 나면 더 텃밭을 만드는 게 더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암 환자의 혈당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당뇨병 환자도 아닌데 웬 혈당 관리? 그렇게 생각하며 의아해 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혈당 관리는 우리 암 환우들이 간과할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어서 이 내용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두 번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암의 주요 먹이는 탄수화물입니다. 우리 암 환우들은 상식적으로 암세포에 먹이는 당분, 탄수화물이니까 설탕, 백미, 백밀가루 이런 음식을 먹지 말아야 돼. 그렇게라고만 생각을 하죠.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만 먹지 않으면 될까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24시간 혈당 관리를 하면서 현미밥도 혈당을 많이 올린다는 걸 느끼며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병원에서 PET를 찍을 때 다 아시죠? 아침에 공복으로 오세요. 그리고 포도당과 방사능을 결합시킨 그 액체를 먹고 주사를 맞고 그렇게 해서 찍잖아요. 왜 그게 포도당과 이 방사능을 결합시켰을까요? 왜 또 아침 공복에 PET를 밥을 굶고 오라고 할까요? 이건요, 우리 몸속의 암세포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정상세포보다 훨씬 빠르게 다 포도당을 흡수합니다.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방사능을 딱 포도당에 붙여 놓으면 이게 몸에 들어갔을 때 암세포들이 엄청 빨리 갖고 가요. 그러면 그게 들어가 있는 부분에 딱 어디 암세포가 있는지를 바로 이게 찍어서 방사능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밝혀내는 거죠. 그래서 PET가 암을 이렇게 발견한 내 몸에 어디 암이 있는지 그걸 발견하는데 가장 확실한 검사예요. 근데 건강에는 굉장히 안 좋죠. 우리 몸에는 방사능 먹고 찍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암세포는 대사 과정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불안정하다고 해요. 주어진 먹이의 약 6%만 에너지로 사용이 되고 나머지는 젖산 같은 피로 물질이나 독성 물질로 배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가 에너지로 100% 사용하면 우리한테 독성을 그렇게 뿜어내질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6%밖에 사용을 못하니까 정상세포의 100에 비하면 한 18배의 당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당분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정말 미친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걸 빼먹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에 기생하는 암세포도 배가 고픈 상태거든요. 밥을 잔뜩 먹으면 암세포도 포도당이 들어와서
이미 배가 부른 상태라 PCT 찍을 때 방사선을 결합시킨 포도당이 들어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암 진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을 굶고 가서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암의 전이는 단백질이네 지방이네 하는 학설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먹이를 주지 않으면 그렇게 빨리 자라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이 자라다 보면 세력이 세진 다음에는 전이가 일어나는 거니까 기본은 탄수화물이나 탄수화물, 즉 당분이 덜 들어와야 우선 자라는 것을 좀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몇 년간 암을 치료하면서 감각적으로 느꼈어요. 근데 이제 그 감각이 좀 우리 피부 쪽은 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방암이나 복막 전이된 뭐 다른 암들은 이게 굉장히 이 감각이 빨라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 느낌이 뭐지? 이런 감각이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암이라는 생각은 처음엔 뭐 제가 몰랐으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잘 느껴보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을 때나 과일을 많이 먹으면 어김없이 암 부위가 이상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 쿡쿡 찌르는 듯한 느낌도 있고 그 약간 둔탁한 느낌도 있으면서 또 가끔은 바늘로 콕 찌르는 정말 예리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이때 암들이 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만히 또 제가 그 느낌을 계속 느껴보니까 제가 배가 고픈 상태에서 과일이나 당분이 들어갈 때 유난히 더 그런 감각이 강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럼 내가 배가 고픈 상태에서 과일도 크게 내 건강에 좋지 않더라는 거죠. 암을 키우는데 좋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암세포가 배가 고플 때 더 유난스러운 반응이 나타나는 걸 보면 우리가 공복에 당분을 먼저 먹거나 많이 먹는 건 암세포를 키우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암 환자는 암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혈당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팔이나 배에 이런 이 동전만한 패치를 이렇게 딱 붙여요. 그렇게 심어서 24시간 혈당 관리를 하는 칩이 나옵니다. 이 배에 붙이기도 하고 팔에 이렇게 약간 지방질 있는 부분에 붙이는데 이게 깊이 박히는 건 아니고요. 진피층까지인가 이렇게 딱 박히는데 이렇게 이거 붙일 때 그렇게 아프지도 않더라고요. 저기 붙여봤는데. 근데 수입품인 것 같긴 해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 출시되고 있는 게 약 3종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암 환자들에겐 별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도 제가 그걸 장착하고 혈당 체크를 24시간 동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게 있냐고 되묻는 걸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다 모르는 부분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당뇨병 환자에게는 좀 알려져 있어요. 근데 1형 당뇨의 어린이 환자는 70% 정도 의료보험이 된다고도 하네요. 이 칩이 5분마다 자동으로 체크해서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기능도 있고 너무 저혈당이거나 고혈당일 때는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장착해 본 건 자동은 아니고 2주간 휴대폰으로 여기 딱 심어 놓고 휴대폰을 딱 갖다 대면 현저히 혈당 수치가 뜨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당뇨 환자는 이 기계에만 의존하면 안 되고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을 체열로 체크해서 그게 더 정확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2개를 절충하라고 하는 절충해서 사용하라는 의사 선생님의 조언이 있더라고요. 근데 24시간 혈당 측정기는 인터넷 검색하면 많이 나오니까 이 방송 보시고 저에게 막 묻지 마시고요. 인터넷에 많이 나옵니다. 직접 알아보시면 얼마든지 가까운 그 당뇨 전문 내과에서 장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특히 왜 이걸 체크를 해봤냐면 이 당뇨와 암
그러니까 혈당치와 암 발생의 상관성인 연관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인 분들이 암 발생의 상관관계를 보면 고인슐린 혈증, 인슐린 저항성, 또 만성 염증, 포도당, 이게 혈액 내에 이런 게 암 성장 인자의 촉진 등이 당뇨병 환자에서 암 발생의 빈도를 높이는 것으로 기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암보다 당을 먼저 잡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 걸 보면 혈중에 녹아있는 당분, 즉 암의 먹이부터 차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게 여기 딱 장착한 그게 이름이 리브레라고 하는 건데 24시간 혈당 체크기를 장착하고 매번 혈당 체크를 하면서 평소의 식사에 대한 이 생각을 확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할까요? 제가 먹는 걸 다 기록을 하면서 그 혈당, 그 먹은 음식 또 얼마나 먹었는지 혈당이 얼마나 이걸 노트에다 다 기록하면서 이게 다 체크를 해봤는데 이 놀라운 건 공복 혈당이 너무 낮을 때가 있고요. 식후 혈당은 또 너무 치솟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격차가 너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격차가 벌어질수록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건강한 사람은 이 격차가 낮아서 가장 이상적인 건강한 사람의 혈당은 공복과 식후가 80에서 120, 높아도 140까지 그 정도 선이라고 전문가 선생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오전에 제가 미팅이 있어서 약속 시간을 어길까 봐 아침을 굶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저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날 공복 혈당이 50 정도로 쭉 내려갔습니다. 점심은 탄수화물을 별로 먹지 않고 닭고기 같은 탕을 먹었는데 먹고 나서도 7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당이 너무 부족해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너무 낮은 상태도 정상세포의 건강에 좋지 않다고 했거든요. 또 어느 날은 점심을 보리밥 외식을 하면서 나물을 많이 넣고 비벼 먹었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 보리밥은 흰 쌀밥보다 낫다 생각을 하고 또 나물을 많이 넣으니까 우리 암환우들한테는 이제 섬유질이 많이 들어가니까 당이 별로 안 올라가리라. 저도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보리밥을 정말 자주 외식을 했어요. 자주 먹었는데 그런데 그날 식후 혈당이 제가 지금까지 먹으면서 최고로 높은 168까지 치솟더라고요. 평소에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주 먹었거든요. 근데 보리밥, 나물 비빔밥이 왜 그렇게 치솟았는지는 나중에 제가 식사가 잘못됐습니다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제목이 식사가 잘못됐습니다인데 일본의 당뇨 전문 의사 선생님이 쓴 책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서 왜 내가 그때 그렇게 높게 솟았는지 딱 원인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저는 아침을 아예 굶는 것도 좋지 않구나. 예, 그래서 이제 꾸준히 밥은 아니지만 혈당이 80에서 90 정도로 유지하는 이 정해진 음식을 늘 먹고 가능하면 외식은 삼가합니다. 그리고 점심은 정상적으로 밥을 먹는데 먼저 반찬을 다 먹어요. 반찬. 근데 반찬에 이제 뭐 야채도 있고 김치도 있고 또 뭐 단백질 한 가지 정도, 계란찜이라든가 아니면 생선구이라든가 뭐 이런 고기 그런 거라든가 조금씩 이제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먹고 나서 밥을 마지막으로 먹습니다. 밥을 오래 씹기 위해서 김을 이렇게 한 장짜리를 반으로 쭉 갈라서 그럼 길이가 이만하게 되거든요. 손가락 길이만 해요. 근데 밥 한 숟가락을 이렇게 쫙 김에다가 말아요. 근데 그 김에 마를 때 해바라기 씨를 사면 물에다가 한 8시간 씻어서 불려놨다가 다시 말려요. 그렇게 다시 말려서 이제 보관을 하면서 하고, 근데 거기에다 또 아마씨를 갈아서 통으로
있는 걸 갈아서 거기다 좀 뿌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말아서 딱 굵기가 손가락 굵기밖에 안 돼요. 그걸 이렇게 김 반장짜리가 짤막짤막 하잖아요. 그거 5개 정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데도 정말 그 5개를 다 먹기에 배가 부를 정도예요. 먼저 반찬으로 이미 배가 다 불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밥을 탄수화물을 줄이는 방법은 먼저 먹으면 혈당치를 너무 올리니까 마지막에 먹으면서도 이게 배가 이미 다른 걸로 배를 채운 다음에 먹으니까 훨씬 덜 먹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기운이 나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혈당이 정상 혈당보다 낮게 유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세포는 모자라는 먹이를 당이 아닌 단백질이나 지방으로부터 보충을 합니다. 정상세포는. 그러나 당만을 유일한 먹이로 하는 암세포는 기아 상태가 되어서 생존에 약간의 위협을 받게 되겠죠. 근데 인체 당이 넘쳐나는 혈당 피크 시간 동안 암은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먹이를 섭취한다고 하고요. 정상세포의 경우 아무리 먹이가 넘쳐도 필요한 양 이상은 먹지를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와 달리 암세포는 주어지는 모든 먹이를 왕성하게 먹어야 되고요. 심지어는 남는 포도당은 이 쟁여두는 그 저장 기능까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암세포가 도대체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지, 이를 위해서 암세포는 포도당 수용체가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굶주리고 있다가 하루 3번 주어지는 식후 혈당 피크 시간 있잖아요. 이 혈당 피크 동안에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먹이를 섭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일, 제가 놀란 거는 과일은 우리 건강에 좋은 거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과일도 혈당을 엄청 올려요. 그래서 많이 먹는 건 오히려 나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과일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과일, 좀 당도를 낮춘 과일, 아보카도나 토마토나 또 뭐 과일 내가 많이 먹는 게 하여튼 그렇게 당도 레몬 이런 거 이렇게 당도를 낮추고 신맛이 좀 강한 거 이런 걸 주로 뭐 맛은 없다 해도 좀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혈당 관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라는 책 2권이 있어요. 1권과 2권인데 이 책을 리뷰해서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암 꼭 이겨내십시다. 감사합니다.